안녕하십니까. 데일리필로 원장 허준입니다. 오늘도 역시 PTT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PTT에 대한 시술이나 방법, 또 애터점에 대한 구조, 이런 것도 되게 앞에 원장님들 다 재밌게 얘기 잘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약간 뒤에 하는 원장 입장에서는 뭘 해야 재밌을까? 이게 들으시는 분은 뭘 해야 얘기는 재밌는 얘기가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듣는 사람도 얘기하는 사람도 재밌는 걸 하자 그 생각을 했고요. 사실 조금 뜬금없지만 저는 약간 이렇게 기본으로 이제 거꾸로 돌아가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애터점에 대한 얘기, 레이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좀 쓸데없지만 양자역학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뭐 정말 기본적인 얘기, 재밌는 얘기만 할 겁니다. 우선은 레이저는 뭔가요? 레이저를 피부에 쏘면 왜 피부가 밝아지나요? 레이저를 쏘는데 PTT를 바르고 하면 그냥 레이저를 쏘는 것보다 왜 더 좋나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PTT는 포토 서멀 세라피의 약자고요. 이제 포토는 광, 빛이라는 얘기고요. 서멀은 열이라는 뜻입니다. 열이 난다는 얘기죠. 세라피는 그걸로 하는 치료 방법. 그건 약자로 PTT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 응용부터 사실 이해를 위해서 약간 빛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양자역학? 뭐 이런 얘기를 조금 할 거고요. 근데 너무 지루하거나 그러면 우리 편집자 선생님께서 열심히 잘라주시고, 양자역학적인 얘기는 사실 어려운 얘기라서 우리 대표적인 권위자 선생님이 돌아가셨지만 리차드 파이만 교수님이거든요. 그분이 하신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하나는 뭐 후세에 뭐 원자로 이렇듯 사실 같은 이렇게 후세에 어떤 지식을 남기고 싶다 이런 얘기도 유명하지만, 또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뭐냐면 이 세상에 양자 물리학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본인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인 만큼 최고 권위자께서 잘 모른다고 하니까 저도 그냥 뻔뻔하게 잘 모르는 사람 치고 한번 가볼까 합니다. 레이저를 쓰는 의사다 보니까 양자역학에서 제일 핵심은 사실 레이저가 빛이라서 빛이 뭔지를 알고 싶었어요, 제가. 근데 양자역학은 사실 모든 걸 다 이렇게 입자처럼 보는 거죠. 근데 입자처럼 보는데 입자가 파동처럼 움직인다는 거죠.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 저도 잘 모르는데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빛이라고 얘기를 하죠. 온 사방이 다 빛으로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관측이라는 표현이 어려운 말 써서 그런데 사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건 다예요. 눈으로 보는 거 빛이죠. 예, 맞는데 손으로 미는 건 어떨까요? 제 손을 이렇게 둘을 물었어요. 이건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제 손을 제가 느끼는 겁니다. 전자끼리 밀어내는 거예요. 사실 전자기적인 반응이죠. 느끼는 건 뇌가 하는 거죠. 내가 보는 건 신경에서 뭔가 이렇게 만져주는 건 눈으로 들어오는 빛을 반사해서 눈이 보는 거고요. 역시 그것도 뇌가 느끼는 거죠. 피부 밀어내는 것도 뭔가 만지고 있네요. 느끼는 것도 사실은 여기 있는 감각기가 전기적인 신호를 보내줘서, 그럼 결국 전자기파적으로 서로 밀어내니까 그래서 느끼는 거죠. 아픈 거? 감각신경이 찔려서. 맛있는 거 먹어서 혀가 달콤하고 쓰고 막 느끼는 거? 미래라고 해서 혀에서 느끼는 감각신호가 전기적인 신호를 뇌에서 보내주면 뇌에서 느끼는 거죠. 근데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발견한 그 E는 mc제곱, 그것처럼 그냥 물질 자체가 다 에너지로 다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질량 보조식이 깨진 거죠. 그런데 그 양자역학이 결국은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것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핸드폰도 그렇고, 레이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세상에서 제가 레이저를 이제 설명을 할까 합니다. 모든 에너지 파장이 결국에는 몽땅 다 바뀔 수도 있겠네요. 반대로 얘기하면 되죠. 입자가 와서 부딪혔으니까 에너지 파장으로 바뀐 거. 그게 피부에 작용하는 레이저에 작용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어떤 분자라고 하는 것도 멜라닌 분자도 마찬가지고 물 분자도 마찬가지고 되게 원자 2개나 3개 이렇게 결합해서 만드는 거예요. 결합은 말이 어려운데 전자를 공유한다는 개념입니다. 공유 결합이라는 화학적인 얘기가 나오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수소 원자 2개하고 산소 원자 1개가 만들어서 물이 만들어졌죠.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가스죠. 기체죠. 수소가스, 산소가스 2개가 전기를 이용해서 막 이렇게 결합을 되면, 공유 결합을 하면 물이 됩니다. 상온에서는 물로 작용을 하고요. 0도 밑으로 내려가면 얼음이 되고요. 100도 위로 올라가면 기체 수증기가 되죠. 그 자체는 안 변해요. 분자는 똑같습니다. H2O. 똑같은데
전기 분해라는 걸 해버리면 공기결이 깨집니다. 그럼 다시 수소와 산소로 분리가 됩니다. 물질 특성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그거를 이제 레이저로 한다고 얘기해 보시면 돼요. 생각해 보시면 돼요. 생각하면 멜라닌을 만들고 있는 구조가 있겠죠. 분조 구조가 있겠죠. 그걸 레이저를 때려요. 레이저 때리면 그 공유결합이 깨집니다. 그 레이저 때문에 팍 깨지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그 PTT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열이 이제 광열 반응이 막 생겨요. 그래서 열이 생긴다는 건 사실 운동 에너지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막 많아지다 보면 공유결합이 변성이,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면서 깨져버립니다. 그러면 토닝 같은 레이저를 막 때리면 거기 멜라닌 세포가 깨지게 되고 광결변에서 깨지는 거죠. 깨지게 되면 그 깨져 있던 게 나중에 이제 차츰 이제 분해를 시킨 것들 바깥으로 배출하는 과정. 그게 레이저 토닝이에요. 토닝이고 또 PTT가 하는 건 그 토닝 작용을 이제 훨씬 더 세게 효과적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올려주는 방법. 그게 PTT의 치료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럼 레이저를 쏘면 무슨 일이 피부한테 일어나냐면 광선택이라는 게 일어나요. 광선택이 어려운 말이죠. 딴 게 아니고 레이저가 아무 거에 막 작용하는 게 아니라 발색단이라는 거에 대한 작용하는 게 좀 다릅니다. 발색단이 어려운 얘기인데 결국 멜라닌이면 멜라닌, 뭐 혈관이면 혈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레이저를 막 쏘면 처음엔 발생할 때는 파동처럼 생겼다가 막 쏘면 중간에 입자처럼 작용을 합니다. 얘가 이제 피부에 탁 닿았잖아요. 그럼 얘는 사라집니다. 그 각 에너지가 분자에 각각 어떤 멜라닌 분자나 혈관 분자나 뭐 아니면 진피의 뭐 어떤 뭐 굉장히 텍스처를 좋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움직여서 전자의 결국 움직임을 바꾸는 거죠. 공유결합 전자가 깨진다든지 열을 갖다 올린다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해제하고 에너지를 주고 다시 파동으로 사라집니다. 광자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광결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걸로 이제 PTT를 쓰는 거지만 결국 광선택의 어떤 맞춤형 레이저라도 쓰게 되면 우리가 목표한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운동 에너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열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럼 레이저 결국 조사 횟수나 여러 가지 데미지를 막 이렇게 주는 레이저가 더 쌓이게 되면 그 발색되는 온도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멜라닌 색소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그 멜라닌이 깨져버리게 됩니다. 차츰 얼굴이 밝아진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럼 레이저 얘기는 이제 됐고, 그럼 우리가 지금 이거 하게 되면 결국 에토점을 바르고 왜 PTT를 하면 더 좋나? 사실 광결 반응을 좀 더 좋게 해주는 게 목적이죠. 거기 안에 우리 PTT 안에 나중에도 얘기하지만 결국 백금이나 금 나노 입자가 들어가지고 있어요. 그게 되게 많이 좋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침투를 금을 아무리 작게 한들 그게 피부 안에 알알에 박히기 힘들겠죠. 그래서 피부에 침투신이 익히는 일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물자가 아무리 많다고 해서 이걸 바른다고 해서 이게 내가 원하는 그 멜라닌 색소 안에 딱 들어가 있지가 못해요. 더군다나 인지질 세포막이라고 돼 있는 어떤 그 몸의 그 세포막을 이루는 구조물이 약간 기름 성분에 가깝죠. 그러면 차단막이 있는 거예요. 물 성분이 되어 있는 건 잘 흡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에토점은 그걸 흉내를 내요. 그러면 인지질층 안에 기름층 사이사이에 기름층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코팅을, 나노 입자를 이렇게 코팅을 시켜 놓습니다. 그게 세포막에 있는 인지질하고 거의 비슷한 구조이기 때문에 얘가 결합을 잘 해요. 근데 기름 성분만 들어가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가 조금 더 친수성, 그리고 물하고도 잘 입자가 섞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구조를 또 집어넣습니다. 에탄올 분자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친수성과 동시에 친지질성을 같이 만들어 놓은 구조죠. 애매하죠. 근사한 구조예요. 사실 엄청 근사한 구조라서 이게 이걸 뭘 바른다고 해서 막 안에 들어가고 다 몇 번 안에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런 게 앞으로 점점 더 대세가 될 겁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금하고 백금을 집어넣었을까요? 귀금속 물질이 되는 이유는 제일 큰 게 뭐냐면 잘 변화가 안 돼야 됩니다. 물론 번쩍번쩍 하니까 탐나서도 그럴 수도 있는데 금도 백금도 은도 귀금속으로 들어간 이유가 산화가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산화가 제일 안 되는 물질, 그게 금입니다. 산화가 거의 불가능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항값이 굉장히 낮은 전기가 너무너무 잘 통해요. 그래서 그걸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면 레이저를 쏘면 결국 그 전기적으로 뭔가 작용을 하는 걸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골드는 집어 안에 흡수가 돼서도 산화도 잘 안 돼. 녹도 안 쓸어.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레이저를 줘서 에너지도 굉장히 잘 전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백금을 쓰는 이유는요, 한마디로 촉매라는 단어가 있어요. 촉매는요, 자신은 안 변하고 뭔가 이렇게 전기적, 화학적인 작용을 막 도와주는 걸 촉매라고 합니다. 백금이 가장 잘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촉매입니다. 그래서 그 백금을 집어넣으면 전기의 이동이나 전자의 이동을 갖다 원활하게 해줘요.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서 나노 입자로 들어가면 레이저를 쏘서 전기 입자가 변한다면서요. 고기결합이 끊어진다면서요. 그런 작용을 갖다가 옆에서 백금이 열심히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PTT 안에 금하고 백금을 나노 입자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준, 그렇게 귀금속 비싼 걸 갖다 집어넣는 이유가 그런 것들입니다. 결국 이제 PTT 애터점을 갖다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 쓸모가 아주 있는 입자를 나노 입자를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나노 입자를 하필이면 굉장히 흡수가 잘 돼 있는 이중 인지질 구조에다 집어넣어놨어요. 게다가 집어넣어서 흡수를 굉장히 용이하게 만들었고요. 저 요즘 딴 거 안 해요. 그냥 한번 바르고 조금 말리고 한 번 더, 한 방울 더 떨어뜨려서 다시 또 말리고, 그러면 안에 흡수 이미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지질 구조에다 에탄올 구조를 이용해서 흡수가 잘 돼 있는 걸 나노 파장 단위의 에너지에 우리 레이저 쏘게 나면 광열 반응이 잘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멜라닌 세포도 잘 분열도 시키고 또 광열 반응도 잘 되게 만들어주고요. 거기에다 더하기 아까 금이 그런 게 굉장히 좋다면서요. 전자기력의 작용도 굉장히 좋고 금이 산화가 잘 안 된다면서요. 항산화 작용도 잘 돼주고요. 백금이 촉매 작용을 잘 해주니까 그런 레이저의 세기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올리는 거죠. 거기에다가 PTT는 한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드름도 있고 재생도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광열 반응의 목적인 브라이트닝 효과까지 같이 있는 걸 같이 해야 돼요. 그 쓰임에 맞게 유효 성분을 그 나노 인지젤 파티클 안에다 넣어놨습니다. 유해인자들까지 포함시켜 놨어요. 굉장히 좋지 않나요? 잘 쓰고 있고요. 큰 부작용도 없고요. 물론 이제 효과가 좀 나타내는 건 토닝이라든지 어떤 진피의 구조라든지 이런 게 되면 시간이 걸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로봇도 아니고 껍데기가 확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금방 팍팍팍 바뀌는 게 아니라 주기적인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이제 나중에 효과가 나타나는 게 좀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일반 토닝은 다 마찬가지예요. 레이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에다가 효과를 아주 잘 부작용 없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PTT를 잘 쓰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온갖 생각 다 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결국 나는 거는 지금 팍 생각하는 거는 대단한 기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애터점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이렇게 앞에 쓸데없는 게 포함돼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저는 데일리필 1 원장 허준입니다. 감사합니다.